반갑습니다. 대성마임의 이용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3월 교육청 모의고사 경제 해설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신다고 다들 고생하셨고, 자, 경제는 1번부터 20번까지 쭉 이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뒤에 좀 많이 쏠려 있었던 형태고, 자, 아주 쉬운 문제도 몇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것보다는 수능이 조금은 더 어렵겠죠. 특히 우리 최근에 합리적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고, 자, 하지만 비교우위 같은 문제들은 한 번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시험은 최선 다해서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하고 1번부터 보시면서 틀린 부분, 부족한 부분 메꿔내고 계속해서 열심히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자, 시장 실패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애들이 시장 실패의 원인들인데, 보시게 되면 등대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괜찮대요. 이런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대. 그렇지? 그럼 얘가 바로 뭡니까? 자, 배제할 수 없다. 비배제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이용한 사람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등대 불빛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합성도 없음을 이야기하잖아. 그치? 그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충분히 공급될 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해줘야 되겠지. 게다가 공유자원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이용하죠. 하지만 내가 이용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합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자원의 고갈이 아닌 여기서는 공공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자, 금융상품과 요구불 예금입니다. 자, 요구불 예금은 가장 유동성이 높고 하지만 수익성은 가장 낮은 금융상품 중에 하나의 모습이겠죠. 자, 그러면 A가 수익성이 높네요. 그럼 A는 주식이겠네. B가 요구불 예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유동성이라고 하게 되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잖아. 그치? 쌤, 주식은 금방 팔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도 주식을 팔게 되면, 자, 그죠? 이틀인가 3일 뒤에 현금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구불 예금은 내가 은행 가서 바로 현금 일주일에서 돈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유동성이 높은 거는 B가 높아야 돼요. 자, 다음에 배당금이라고 하게 되면 주식만 해당하는 거지. 그치? 예금은 이자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배당금 니은 맞네. 자, 다음에 디귿은 B와 달리 A는, 죄송해요. A와 달리 B는 배당금인데 배당금은 주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 자, 다음에 디귿은 시세 차익은 사고 팔므로써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시세 차익은 주식과 채권의 공통점이 되는 거잖아. 자, 마지막에 가에는 안전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성은 원금이 보장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구불 예금이 안전성은 높을 겁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다음에 3번. 소비자 갑이 A에서 C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A, B, C가 나와 있는데 지금 편익, 가격, 암묵적 비용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지, 가격이. 그 선택에 있어서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고, 자, 암묵적인 비용은, 자,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의 선택에 따른 회계학적인 순편익.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그 재화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순편익을 구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편익에서 이거 두 개 합을 뺀 나머지가 순편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A제 기회비용은 이렇게 더해야 될 거잖아. 4만 원. B제 순편익은 4에서 얼마 빼야 됩니까? 4에서 2 더하기 3. 5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다음 3번. C제 명시적 비용은 C제 가격에, C제를 선택함에 있어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3만 원이 되겠네. 자, C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했을 때 C제 선택에 따른 편익은 5 빼기 B의 비용은 4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6 빼기 5네. 죄송해요. 6 빼기 5 해서, 자, 순편익은 1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순편익이 양의 값이 되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자, 다음에 5번은 기회비용은 C제보다 B제가 크다고 그랬는데, 자, C제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 5. B제도 5. 기회비용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다음에 3번. 정부의 결정과 통제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A는 계획경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배분이 중시됩니까? 라고 하면 B는 시장경제. 자, 그러면 C는 전통경제체제겠지. 새로운 경제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지요.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까요. 자, 균등 분배 강조하게 되면 A가 됩니다. 자, 다음에 A보다 B에서 자유경쟁의 원리, 그치? 시장 가격 기구의 힘, 가격의 힘을 믿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 정답은 3번. 자, 이윤 추구의 동기가 강하게 나타난 것은 당연히 B가 돼야 되겠죠. 다음에 5번은 관습에 의한 자원 배분이 중시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관습에 의한 자원 배분이 바로 전통입니다. 그럼 들어갈 구분한 결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죠. 그치?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 네, 계속해서 우리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통화정책, 그치? 통화정책이 있고, 자,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주체는 중앙은행이 되는 거고, 자, 재정정책의 주체는 정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우리가 경기 활성화니까 기준금리를 인하시키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 그래서 얘는 전진하겠네, 전진. 자, 국공채를 매입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국공채를 매입하는 것 또한 통화정책, 그치?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매입하게 되면 자, 시장의 통화량은 많아지겠죠? 그럼 얘도 전진하겠네. 자, 소득세율을 인하시키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친구는 정부가 하는 재정정책이 되는 거고 인하시키게 되면 경기 활성화가 될 거잖아. 그럼 얘는 자, 상승할 거고, 그치? 얘는 상승. 자, D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출을 축소를 시키게 되면 재정 정책은 맞는데 경기 활성화하고 맞지가 않죠.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확대 재정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자, 얘가 이제 출발합니다. 전진해야 될 거고 상승해야 될 거고 다시 전진해야지만 목표 지점에 갈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지게 되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게 뭐 A, C, B, 그치? 자, 또는 뭐 B, C, A 이런 식으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해당하는 사항은 정답은 2번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2번으로.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번. 자, 국민경제순환의 일부입니다. 설명을 옳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가시장을 통해서 임금이나 이자 등이 A 경제 주체에게 가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 가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A는 가계가 돼야 되겠지. 그치? 가계가. 자, 1번 A는 기업이다. X. 두 번째, 가시장은 생산물 시장이다. X. 3번, 공무원 채용인데, 자, 공무원 채용은 일단 실물입니까? 화폐입니까? 봤을 때는 실물의 흐름이 속하는 거고, 가계에 해당하는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가 정부로 가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과 연결이 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자, 기업이 증가할수록 니은은 감소한대요. 정부가 가계에게 지급하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뭐 공공재 이런 거가 될 거잖아. 가계가 정부에게 제공하는 생산 요소의 양이 줄게 되면 공공재는 감소한다. 이런 인과관계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래서 자,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관계를 우리가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생산 요소를 많이 제공하는데 갑자기 공공재는 감소한다. 이건 아닌 것 같지. 차라리 생산 요소가 많이 제공되게 되면 공공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더 많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감소한다라는 인과관계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마지막에 5번은 자, 우리가 디귿은 조세가 되는 거잖아. 그치? 세금인데 절대 세금은 대가가 없어요. 내가 공공재를 받았으니까 이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세금은 아닌 거야. 세금 자체는 꼭 기억할 거는 얘는 뭐가 없다? 대가와 관련이 없다.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계속해서 7번 한번 볼게요. X제는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판매 수입인데, 자, 판매 수입은 P 곱하기 Q를 하면 되지. 그치? 여기가 P고 얘가 Q가 될 거니까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T기의 판매 수입은 그래서 T 플러스 2의 판매 수입은 가격은 T기와 같은데 거래량이 2배 늘었으니까 판매 수입은 2배겠네. 니은에
T 플러스 1기의 공급은 T기에 비해서 증가하였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봐봐. T 플러스 1기는 가격도 올라가야 되고 거래량도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나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니는 답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T 플러스 2기는 T기에 비해서 수요 공급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나와 있을 때 가격은 동일한데 거래량만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자 이렇게 그려보면 되잖아. 그치? 자 수요 공급이 있는데 어떻게 돼야 돼? 가격은 동일하다. 여기 가격이 있는데 거래량만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거잖아. 그치? 이렇게 돼야 될 거잖아. 그러면 둘 다 어때? 둘 다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겠네. 수요 공급 모두 증가하였다. 디귿 맞는 선지겠네. 리얼에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X제에 대한 수요는 감소합니다. 수요는 감소하고 그러면 T기에서 T 플러스 1기인데 일단 T기에서 T 플러스 1기는 가격이 일단 올라가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리얼은 답이 될 수가 없겠네. 자 7번은 기억 디귿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다음에 8번. 그림은 푸드트럭 운영에 고용된 사람이 한 명씩 늘어날 때 추가되는 X제. 그러니까 추가되는 X제 생산량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핵심이 될 거고 임금은 110달러입니다. 개당 10달러에 모두 판매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봐봐. 자, 고용된 사람이 한 명이면 없을 때보다 한 명이 딱 들어오게 되면서 생산량 얼마? 2개 늘어나지. 근데 한 명 더 추가가 돼요. 그렇지? 한 명 더 추가될 때 생산량 얼마 늘어나는 거야? 3개가 늘어나는 거야. 3개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고용된 사람의 수가 2명이면 생산량은 몇 개라는 겁니까? 5개라는 이야기야. 5개. 자 3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개 더 추가돼? 2개 더 추가되는 거면 3명일 때는 7개가 생산이 된다는 거고요. 자 4명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되는 생산은 없네. 그럼 여기 7개. 자 5명이 됐더니 추가되는 생산량이 마이너스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5개가 생산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1번. 이유는 판매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될 건데 그럼 여기는 20 빼기 10이겠지. 그치? 임금이 10이 될 거니까 여기는 50 빼기 20이니까 이유는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적어볼까? 여기는 10, 여기는 30. 여기는 70에서 임금 30 빼게 되면 40. 70에서 40 빼게 되면 30, 50에서 50 빼게 되면 여기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윤의 최대치는 얼마가 된다? 3명 고용했을 때 40. 이게 이윤의 최대치가 된다. 정답 1번. 자, 총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을 때 총수입은 그냥 판매량, 그치?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하는 건데 결국 여기 봐봐. 일정하고 감소하잖아. 그럼 판매 수입은 증가하다가 일정하다가 뭐한다? 감소하게 되는 형태. 다음에 3번은 5명 고용하면 적자는 아니죠. 총 이윤이 0일 뿐인 겁니다. 다음에 4번. 3명에서 1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 그러면 여기를 보라는 이야기야. 여기를 이윤은 증가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윤은 40에서 30으로 감소하고 있네. 5번. 고용된 사람이 1명일 때와 3명일 때 총 생산량은 다르죠. 1명일 때는 2개. 3명일 때는 7개가 되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 1명씩 늘어날 때 추가되는 생산량이다 라고 하는 걸 잘 보고 문제를 풀었어야 돼.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옳은 내용 찾아라 그랬고 경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 그럼 봐봐. 지금 산업 구조 변화 때문에 구조적 실업이 나왔잖아. 근데 경기 불황 때문에 B라고 했는데 B가 X래. 그럼 우리는 A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경기적 실업. 자, 그리고 B는 마찰적 실업.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1번 볼까? A는 이직 과정에서는 마찰적 실업이 돼야 되겠지? 자, 두 번째. 총수요 감소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일단 총수요 감소는 경기적 실업이 돼야 되겠지. 그치?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될 거니까 또는 자, 총 비용의 감소, 총 공급의 감소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돼야 될 거고. 자, 다음에 3번은 A는 B와 달리 자발적 실업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쵸? 마찰적 실업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비자발적인 실업.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정답은 그렇죠. 3번.
자, 4번 계절적 요인하고는 관계가 없죠. 계절적 요인은 계절적 실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취업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마찰적 실업, 기술 교육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 돼야 될 겁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자,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자, 폐수 때문에 장어 양식을 하는 을의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나가 있대요. 즉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잖아. 그치? 생산에 따른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다는 뜻이야. 자, 가는 갑이 정화시설 설치해서 축산 폐수 모두 정화한다. 을은 을이 직접 오염수를 정화에 사용하고 갑이 을에게 정화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의 이유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대책 시행 전후에 갑의 경우 매출액에는 변화가 없고 비용만 발생합니다. 자, 을의 경우에는 비용에는 변화가 없고 매출액만 변화가 발생한대. 그러면 자, 우리가 이윤이란 이야기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우리는 이윤으로 나올 거야. 근데 대책 시행 이전에 갑의 이윤은 지금 300이었대. 이거에서 이거 뺀 게. 근데 대책 시행 이후에는 가를 하게 되면 250이고 나는 230인데 지금 조건이 갑의 경우에는 매출액에는 변함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이윤이 이만큼 준 거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50만큼 더 증가를 한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70만큼 더 증가를 한 거지. 왜? 이윤이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어차피 이 친구는 일정한데 얘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비용이 증가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맞지? 자,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비용에는 변화가 없고 매출액만 변화가 있는데 이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그치, 그냥 판매 매출액 자체가 이만큼씩 증가했습니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1번 보시게 되면 기억은 대책 시행 이전에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났다. 맞죠? 부정적 외부 효과. 생산에 따른 외부 불경제. 두 번째는 갑이 비용 부담하는 비용은 가보다 나가 적다 그랬는데 가는 50, 나는 70. 맞지? 자, 다음에 디귿은 나보다 가가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했을 때 자,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이야기를 찾을 때는 두 개, 갑과 을의 이윤의 합이 더 커지게 되면 어때? 어차피 지금 오염수가 정화된 상태에서 합의 이윤이 커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입니까? 510, 490이니까 더 효율적인 거는 대책 가가 되겠네. 다음에 리얼은 가와 달리 나에서는 외부 효과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자, 이 선지가 나오는 거는 이런 거야. 선생님 여기는 490이고 저는 50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회적으로 뭔가 이윤이 감소했으니까 외부 효과가 줄어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외부 효과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장어 양식에 대한 피해가 되는 건데 을 자체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이 자체는 결국에 자, 외부 효과가 개선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이거 합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자, 외부 효과가 감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정답은 디귿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네. 자,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11번은 조세를 이야기하는데 자, 밑에 보면 세액은 과세 대상 곱하기 A로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A는 세율이 되겠지. A는 세율. 그렇지? A는 세율. 그리고 여기는 과세 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A가 일정하다. 즉 세율이 일정한 거야. 세율. 그러면 세율이 일정한 거니까 여기는 비례세가 되는 거고요. 금액이 높아질수록 A도 높아집니다. 누진세가 되겠네. 1번 기억은 A는 세율이다. 맞고 니은은 소득 재분배효과는 누진세가 더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이 맞네. 디귿은 조세 부담의 역진성은 누진세가 아니고 비례세에서 나타날 수가 있을 거고 리얼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것은 뭡니까? 나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 거는 비례세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게 되면서 우리가 조세 정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는 누진세가 될 겁니다. 다음에 12번인데 자, 12번은
자, XZ 시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기업은 수요가 감소하는 건데, 소비자 선호가 증가를 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자, 대체재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뭐가 움직이는 거야? 자, 수요가 감소해야 되겠지. 대체재로 갈 거니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의 증가. 근데 자, 리얼을 좀 보시게 되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미래 가격 하락 예상이 된대.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안 사겠지. 지금 안 살 거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야 되겠지. 그래서 뭡니까? 공급은 증가하는 모습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기업은 수요가 감소하는 거니까 답이 안 되고, 자, 니은은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니까 또 답이 안 되겠네. 자, 정답은 5번으로 나오게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의 증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미래 가격 하락 예상인데, 자, 미래 가격이 하락 예상되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되지. 즉 뭡니까? 공급은 증가를 하고 수요는 감소하는 형태. 공급은 증가, 수요 감소. 정답은 디귿 리얼이 되면 될 것 같아. 자, 계속해서 13번입니다. 자, 시장 가격에서의 수요량, 공급량 크기입니다. 그리고 정부 가격 규제 정책 실시 이후에 암시장은 형성되지 않았대요. 자,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르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량이 같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일종의 균형 상태가 되는 거고, 수요량이 더 많은 상태는 초과 수요. 그리고 여기는 초과 공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게 A고, B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A는 최고 가격제가 실시되고 있고, B는 최저 가격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자, A가 실시될 경우에 거래량이 증가한다? 아니죠. 그치? 딱 거래량은 여기서 끝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암시장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나온 이유가 딱 거래량은 어디까지만? 여기만큼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B가 실시가 되게 되면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그랬을 때, 자,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합니다 라고 해야지 정답이 되겠지. 그치? 자, 우리가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좀 봤을 때 밑에가 생산자 잉여였는데 이제는 자, 이런 만큼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한 크기하고 감소한 크기를 비교했을 때 조금 얘는 확실치 뭐라고 말을 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거래량은 감소했고 가격은 올라갔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울기에 따라서는. 하지만 무조건 감소한 거는 소비자 잉여는 무조건 감소해야 되죠. 원래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었는데 이제 이만큼이 된 거니까. 그치? 이만큼이 된 거니까. 다음에 3번은 A의 규제 가격은 B의 규제 가격보다 높다고 했을 때 A가 더 낮죠. 그치? 다음 마지막 4번은 A는 수요자, 즉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서, 자, B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니까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5번은 A, B가 실시되게 되면 모두 시장 거래액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시장 거래액은 그리고 판매 수입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는 얼마만큼입니까? 여기는 이 가격에서 이만큼만 거래되고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이 가격에서 이만큼 거래되고 있는 거니까, 자, 우리가 뭐 둘 다 늘어났다. 무조건 준 건 뭡니까? 최고 가격제 안에서는 무조건 감소를 하게 될 거고, 자, 최저 가격은 여기 크기하고 여기 크기는 비교를 조금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소를 하겠죠. 그치? 자, 정답은 4번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다음에 14번입니다. 자, 그림은 국내 총생산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옳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국내에서 생산되었는가 라고 하게 되면 그럼 외국에서 생산된 걸 이야기하겠네. 아니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는 그냥 외국에서 생산된 거. 그럼 국내에서 생산됐는데 최종 생산물의 가치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뭐 중간 생산물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C가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 즉 뭡니까? GDP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이것의 합이, C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전체 합이 그 나라의 GDP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거야. 자, 기억은 외국인 축구선수 갑의 연봉은 A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갑에서 병은 모두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이거는 자 갑국의 GDP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GDP는 그 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자, 다음에 니은은 중고자동차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수수료. 자, 조심할 거는 일단 중고자동차 거래 그 자체는 그해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해 GDP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자, 얘를 팔므로써 비로소 만들어진 가치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친구도 C에 해당을 해야 됩니다. 자, 조심해야 된다. 중고 자동차 거래 자체는 그해 생산물이 아니니까 GDP에 포함이 안 돼요. 하지만 중개 수수료 자체는 비로소 이제 거래를 하는 순간 발생하는 가치가 되는 거니까 C에 해당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디귿은 빵집을 운영하는 병이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한 국내산 밀가루의 가치는 B에 해당한다. 그쵸? 왜? B가 중간 생산물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빵 자체는 최종 생산물, 밀가루는 중간 생산물. 국내 총 생산은 뭡니까?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 이게 결국 GDP가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C의 총합으로 구할 수가 있다. 정답은 디귿 리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우리 비교 우위 문제가 좀 나왔는데 자, 두 개 중에 하나를 특화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요. 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교육 조건이야.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양국은 모두 이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손해만 안 나면 된다는 거야. 손해만. 그래서 얘는 나중에 보면 자, 교육 조건을 구할 때 이제 등호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만 안 나면 되는 거거든. 그치? 자, 양국은 XJ, YJ를 이렇게 교환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단 양국 생산 요소의 양은 같고 직선입니다. 뭐 제한은 모두 소비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보니까 XJ 하나하고 교환되는 값은 지금 2분의 1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야. 2분의 1. 그리고 을국 같은 경우에는 XJ 하나와 교환되는 YJ 양은 3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선 우리는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가 어떤 겁니까? 부터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자, 갑국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그거잖아. 특화한 상품의 기회비용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그럼 갑국은 봐봐. XJ 하나 주고 YJ 2분의 1보다 더 받아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되고 있는 건데 XJ 하나에 따른 기회비용은 갑국은 커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럼 결국에 갑국이 뭐가 되는 거야? 갑국은 XJ에 대해서 특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왜? 우리가 기회비용은 특화한 상품에 대한 기회비용은 커져야 되는 거거든. 내가 수출을 하지 않아도 나는 XJ 하나하고 YJ 2분의 1만큼은 나는 교환할 수 있다고 자급자족해도. 근데 더 많이 교환을 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 갑이 XJ, 을이 뭡니까? 을은 YJ에 대해서 특화를 해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자, 기억 보시게 되면 A가 3이면 B는 4래요. 한번 볼까? 그러면 갑은 XJ를 생산하는데 교역 후 소비량이 지금 이렇게 됐지. 이 말은 갑국은 XJ 20개를 생산한 거고 XJ, 을국은 YJ 몇 개 생산한 거야? 30개 생산을 한 거야. 특화를 했을 때. 근데 XJ 11개하고 YJ 12개를 소비한대. 이 말은 20개 중에 몇 개 주고 9개를 주고 몇 개 받아왔다는 이야기야? 12개 받아왔다는 이야기야. 그럼 XJ와 YJ 교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3대 4가 되겠지. 자, 그래서 A가 3이면 B는 4다라고 하는 기억은 정답. 니은은 자, 을국은 XJ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비교 우위는 XJ는 갑국에게 있습니다. 다음에 디귿은 교역 전 을국은 XJ 3개와 YJ 21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가면 일단 자, 교역 전에 을국은 YJ 30개를 생산을 하고 있었지. 그치? 근데 을국은 XJ 하나당 포기하는 YJ 몇 개였던 거야? 3개였던 거야. 3개. 그러면 자, 지금 물어보는 게 XJ 3개. XJ 3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YJ는 몇 개입니까? 9개를 포기해야 되겠네. YJ 9개 포기. 그러면 결국 30개에서 9개 포기하게 되면 21개는 내가 생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
X제 3개, Y제 21개는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디귿 정답이 되는 거고. 리얼에 교육 후 갑국에서 X제로 표시한 Y제 소비의 기회비용. 여기다 Y제 기회비용이야? 그럼 갑국은 Y제는 특화한 게 아니잖아. 비교 열의에 있는 상품이 될 거니까 특화 후 기회비용은 감소해야 되죠. 그치?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반면에 Y제에 대한 기회비용은 감소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됐고. 자, 16번입니다. 16번. 자, 각국의 전년 대비 GDP 디플레이트 전가율 그리고 명목 GDP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가 지수잖아. 그치? 물가 지수. 그러니까 GDP 증가율 자체가 물가 상승률하고 같은 말이 되겠네. 자, 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기준 연도는 얼마입니까? 2018년이래. 자, 2018년에 지금 명목 GDP가 자 100이면 여기 실질 GDP 적을게요. 여기도 100이 돼야 되겠죠. 100. 오케이? 자, 근데 2019년도는 2018년도에 GDP 디플레이트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됩니다. 100. 근데 2019년도 얼마나? 똑같이 100이 돼야 된대. 100이라는 이야기는 명목과 실질 GDP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110이네. 그럼 실질은 얼마가 된 거야? 여기도 110이 되겠네. 자, 2020년도는 110입니다. 근데 GDP 디플레이트가 10% 상승했네. 그러면 여기는 110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실질 GDP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0분의 110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100이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실질분의 명목 곱하기 100 하는 게 디플레이트가 되는 거니까. 자, 1번. 2018년도 실질 GDP는 110억 달러가 아니고 100억 달러겠네. 두 번째. 2019년의 물가 수준은 하락한 게 아니고 물가 수준 자체는 변함이 없지. 0이 되는 거니까 변함이 없다. 3번. 2020년에 명목 GDP가 크다라고 했는데 2020 명목 GDP는 110, 실질은 100. 정답은 3번. 자, 다음에 4번. 2017년에 비해서 2020년의 물가는 20% 상승했다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봐봐. 만약에 여기가 100이면 2017년도가 100이면 110 그리고 여기도 110, 110에서 10%니까 121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두 개 더하면 안 되는 거는 더 커진 상태에서 동일한 변화율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20%보다 더 많이 상승하였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다음에 5번. 2019년 경제 성장률입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변화율 얼마입니까? 10%. 2020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110에서 110분의 10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되는 거고 경제 성장률은 여기가 더 커야 되겠네. 다음에 17번. 자, 재산소득은 여기서 뭐 있습니까? 주식 배당금 밖에 없네. 그치? 자, 월급은 뭡니까? 근로소득. 얘는 이전소득, 재산소득. 얘는 비경상소득.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리고 생활비는 소비지출. 그리고 이거 3개. 대출이자 조심해야 돼. 대출이자도 비소비지출. 자, 재산소득은 10만 원입니다. 저축액은 근로소득보다 크다 그랬는데 저축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 2번 답이 안 되겠네. 3번. 처분가능소득은 수입에서 뭐 빼는 겁니까? 비소비 지출 뺀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365에서 65를 빼야 되는 거니까 아니고. 4번. 비소비 지출은 비경상소득보다 크다 했을 때 얼마? 65. 비경상소득은 30. 정답은 4번 하면 되겠네. 자,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얻은 대가는 월급은 노동에 대한 대가 되는 거니까 300에다가 자, 그리고 자본에 대한 대가 되겠죠. 10 해서 310만 원이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얻은 대가가 되는 겁니다. 다음 18번. 자, 인플레이션입니다. 총수요 변동. 가면 총수요 증가가 되겠지. 자, 그리고 얘는 GDP는 증가합니다. 자, 반면에 총공급의 감소는 총공급의 감소가 돼야 되는 거고, 자, 얘는 경기 침체. 그래서 GDP는 떨어지게 돼야 되겠지. 자, 총수요 증가, 총공급 감소. 자, 확대 통화 정책하면 안 되겠죠. 지금 통화량이 많아 죽겠는데 돈 더 푼다? 안 되는 거고. 3번. 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합니다. 근데 총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출은 증가를 할 수가 없겠죠. 왜? 결국 만드는데 비용 자체가 물가가 올라가다 보게 되면 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수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출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A와 달리 B는 경기 침체로 동반한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게 총 공급의 감소겠지. 정답은 4번.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불리해지겠죠.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1억 가지고 있는 것보다 1억에 대한 뭔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토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 실물 자산 소유가가 더 유리해집니다. 화폐 자산보다는.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 19번. 자, $1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 자,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자, 당연히 수출이 늘어나겠네. 좋아하겠네. 미국 주식 보유자,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돈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하겠지. 자, 그 다음에 미국 여행 예정자는 가치가 낮은 돈 가지고 가치가 높은 돈을 바꿔서 가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달러지만은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지는 거야. 그럼 얘는 불리해지는 거야. 유리, 불리. 그쵸? 이렇게 돼야 된다. 을이 돼야 되겠지.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표는 각국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 결과입니다. 자, 본원 소득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는 0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자, 2019년도는 상품 수지 수출액이 100이에요. 그치? 100. 근데 상품 수지가 60이라는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수입 얼마 했다는 거야? 수입은 60억만큼 했다는 이야기야. 맞지? 그리고 서비스 수입액이 60이라는 이야기는 근데 얘가 40이래. 그러니까 수입은 들어온 거잖아. 그럼 수출 얼마 했다는 거야? 수출은 20만큼 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도 한번 해볼까? 자, 수출액이 80이야. 근데 서비스 상품 수지가 60이라는 이야기는 뭐만큼? 수입이 얼마만큼 있었다? 20만큼 있었다. 자, 서비스 수지가 마이너스 20입니다. 80이야. 그러면 서비스에 대한 수출은 얼마? 60만큼 있었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 1번. 2019년에 각국에서 해외여행은 서비스 수지가 되는 거잖아. 흑자이다 했는데 둘 다 지금 적자죠. 두 번째. 자, 각국의 경상수지는 달러화 대비 각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킨다. 한번 봐봐. 각국 통화. 그리고 달러화를 봤을 때 얘가 하락한다는 얘기잖아. 각국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면 환율이 뭐 한다는 거야? 상승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환율이 상승하는 거. 자, 그런데 각국의 경상수지는 지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어때? 0이잖아. 0. 그러면 환율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보면 맞겠지. 만약에 경상수지가 흑자라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환율은 떨어질 거고 나가는 게 더 많으면 환율은 올라가겠지. 근데 지금 여기는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변함이 없을 거다 하면 될 것 같고. 자, 3번은 2020년에 을국의 재화 수출액은 60억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잖아. 여기 수입이라고 하는 게 을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60이 아니고 20억이 돼야 되겠네. 다음에 4번. 각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어때? 20에서 60이 된 거니까 증가하였다. 정답은 4번. 자, 마지막에 5번은 자, 2020년에 경상거래로 인해 을국의 달러화 수취액은 지급액보다 크다 그랬는데 일단 지금 갑국 자체가 어때? 갑국 자체가 경상수지가 40억 달러 흑자야. 흑자. 그럼 이 말은 자, 수취액이 즉 걷어들인 금액이 지급액보다 더 많습니다가 되는 거는 갑국인 거야. 그럼 을국은 마이너스 40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을국은 지급액이 수취액보다 더 많아져야 되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경제 해설 강의였습니다. 틀린 문제 잘 정리를 하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게시판 활용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